지배 구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꼽는다면 어떤 부분 이야기해 주신가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부터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에서 사실 그 당장 떠오르는 제일 큰 이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 이슈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한국 주식이 기업이 버는 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된다. 그러니까 PER이 낮다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 낮냐면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2.7분의 1입니다. 같은 이익을 벌었을 때 미국 가면 미국에다 상장하면 2.7배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같은 자기 자본을 기준해서 4.6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뭐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심한 나라가 드물 정도로 디스카운트가 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디스카운트가 심하냐를 원인을 제가 봤더니 예전에 저는 남북 분단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아마 주가가 급락하고 뭐 굉장히 한순간 어수선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주가가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 남북 분단에 따른 전쟁 위협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실제 지배구조 책을 쓰고 해외 이제 뭐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 해외 뭐 홍콩, 싱가포르 무슨 뭐 많은 투자들 뭐 뉴욕까지도 많은 투자자들하고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의 얘기는 하나같이 한국 기업들이 일단 너무 짠물 배당을 한다. 배당이 너무 짜다. 사실 그럴 만한 게 전 세계에서 저희가 10여 년 동안, 뭐 10여 년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제가 통계 뽑아본 게 10여 년이니까.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항상 꼴찌였어요, 저희가. 거의 뭐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배당 수준으로만 보면. 그리고 왜 이렇게 배당을 적게 하냐라고 봤더니 일단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요. 그러니까 배당 2천만 원 넘으면 배당 소득세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건보료까지 포함하면 50% 가까운 배당 소득세를 내고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배당보다는 뭐를 좋아할까요? 자산 캐피탈 게인이죠. 그래서 옆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옆에 회사로 이익을 싹 빼돌린 다음에 그 회사에 자기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 일감 몰아주기 회사죠. 그 회사의 주가를 띄운 다음에 나중에 그걸 팔아서 이익을 버는 거죠. 파는 것도 티나게 팔면 티가 나니까 합병을 하는 겁니다. 지주회사 만든 다음에 그거랑 합병한다든지 해서 자신의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늘리는, 자신이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자기 자녀들의 지분을 늘려주는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악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터널링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 이 터널링 이슈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적게 하고 터널링을 해간다. 몰래 빼가는 거예요. 그 사업 관련성을 이용해서 뭐 이익을 빼가는 구조로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정부는 기업 탓을 할 것이고 기업들이 문제다, 양심이 없다, 뭐 이렇게 탓을 할 수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상속세 세율을 맡고 있는데 뭐 상장사의 경우에는 뭐 거의 120% 할증하면 60% 이론상 보면 60% 비상장은 65%까지 상속세를 내고 배당 소득세는 건보료까지 포함하면 거의 50% 가까이 내는데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내는 나라에서 그런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뭐 배임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또 앓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실 상속세를 다 내고 상속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환경이면 틀림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재벌 집단을 너무 이제 터부시하고 또 그들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뭐 꼬투리 삼아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긍정적인 역할들 전부 다 부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탈출구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속세 세율은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과거 2007년에 국회 기획재정에서 조세 소위에서 33%까지 낮추자는 안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 수준까지라도 좀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배당을 낮춰주면 부자 감세일 것 같잖아요. 근데 부자 감세가 아니에요, 이게. 천만 개미 투자들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배당을, 세율을 높여놓으니까 배당을 할 것인지 유보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주주인, 경영을 하는 대주주죠,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죠.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 소득세율이 이렇게 높으면 굳이 배당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자산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 놓은 자산으로 땅도 사고 불필요한 유유 자산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회사가 자산이 무거워지잖아요. ROA가 떨어지고 ROE도 떨어지고 회사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런 회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배당에 대한 세율은 15.4% 분리과세만 하고 딱 끝낸다든지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배당이 늘어나야지 천만 개미 투자들이 그 배당금을 가지고 또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일감 몰아주기를 좀 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적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가 될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정 부분 만약에 해소가 되면 주가가 오른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캐피탈 게인의 공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가져갈 수 있는 곳이고 다양한 개미 투자들이 그 이익을 그 혜택을 가져가게 됩니다. 꼭 대주주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주주는 가지고 있는 지분이 3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정치권에서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냐의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현실을 좀 직시하고 이 부분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극복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데 이 증권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은 창의력의 용광로예요. 그 사회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출구예요. 거기가 증권시장이 잘 되면 그 나라는 대부분 또 잘 됩니다. 전 세계 최초의 그 증권 거래소가 160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생긴 베르스라는 데인데요. 사실 1608년에 거래되는 종목이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 한 주였어요. 한 주밖에 거래 안 되지만 어쨌든 최초로 생겼고 왕성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었어요. 주식 거래가, 증권 거래가. 그런데 그것이 사실 네덜란드 경제가 1700년대 급격히 도약하는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의 수월성을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보다 배를 1760년 가면 150척씩 띄웠다고 하니까 영국보다 3배씩 많이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배를 신대륙에 띄워서 그때는 배지만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기업이에요. 더 많은 기업들을 띄워서 더 많은 창의성을 발현시킨 다음에 물론 못 돌아오는 배들도 있겠죠.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더 많은 재화들을 더 많은 어떤 뭔가 원재료들을 수입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재가공해서 수출하든 아니면 소비해서 나라 전체의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경제가 유럽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베르스라고 얘기하듯이 증권 시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융 자본주의가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게 증권 시장을 저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대주주도 그렇고 실제 보드 이사회 멤버들도 사실 그 독립적인 이사회 경영이 안 되고 그냥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치 무슨 그거 같아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무슨
뭐 그 이제 극복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안에 있는 뭐 사회이사든 사내이사 이사들도 굉장히 마음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과도 안 될 거고 뭐 괜히 뭐 대주주하고 사이만 나빠질 텐데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럼 인지 부조하고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뭐 하는 사람도 봤는데 일종의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노출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들 패배주의만 빠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의 당장의 지금 먹거리 이런 것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또 주주 자본주의가 활성화돼야지. 그러니까 부동산 자본주의 말고요. 부동산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인데 주식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누가 부동산 하지 주식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해야지. 국민연금도 나서서 저는 주식을 좀 더 우리도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중앙은행도 나서서 종가 관리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식시장에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배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돼 하고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해외 주식이나 할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애정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거대 담론을 얘기했나요?